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GK 스나크 대충 구조를 알았죠? 그래서 대충 지난 시간에 봤던 걸 기억해 보면 폴리노멀 커미먼트 스킴이 있고, 그다음에 폴리노멀 커미먼트 스킴을 가지고 뭔가 서킷을 폴리노멀 커미먼트 스킴으로 바꾸는 IOP가 있으면, 그럼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회로에 대해서, 산술 회로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 있다고 배웠었어요. 그래서 위에 폴리노멀 커미먼트를 증명하는 스킨, 밑에가 서킷을 폴리노멀로 바꿔주는 스킨,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스나크 스킨을 만들 수 있겠죠. 폴리노멀 커미먼트 스킨 기억나나요? 어떻게 됐었는지 개념적으로 보면 폴리노미알을 커밋을 하죠. 그래서 폴리노미알을 커밋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해서 주면, 그럼 베리파이 쪽에서 어떤 점을 선택을 하죠. 이미 점을 선택해서 그거에 대해서 f u 값이 얼마인지 v라고 하면,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증명값을 같이 보내주면 베리파이는 증명을 체크해서 fu에다가 f에다 u를 넣었을 때 v가 나온다는 걸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커밋 값과 그다음에 v 값과 프루프를 통해서 체크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하는 게 뭐냐면 이 베리파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u 값이 v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fx, 커밋한 이 fx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패밀리, 예를 들어서 D차 이하의 그런 원소다, 거기에 들어가는 폴리노미얼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게 있으면 되겠죠. 폴리노미얼 커밋먼트 스킴은 이런 게 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나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프루프 사이즈랑 그 다음에 베리파이 하는 타임이 둘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스나크는 석신 돼야 되니까 로그 정도, 차수의 로그 정도. 폴리노미얼 D차하면 로그 D 차수 정도의 프루프 사이즈랑 베리파이 타임을 가지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배울 거는 이런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스킴이 실제로 뭐가 있는지,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스킴을 먼저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서킷을 폴리노미얼로 바꾸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기 아마 슬라이드에서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스킴 하고 나서 뒤에 좀 복잡한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서킷을 폴리노미얼로 바꾼 다음에 나중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 거고, 먼저 그냥 가장 기본적인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스킴부터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배울 게 뭐냐면 KGG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스킴이에요. 카테 뒤에 쭉 있죠, 골드버그까지. 그래서 카테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스킴이라고 부르는 이 스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스킴을 할 때, 카테 KGG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스킴을 할 때 먼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개수도 있고 변수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동작하는 세상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그룹이라고 하는 걸 정의할 거예요. 그룹은 그냥 연산이 정의되어 있는 집합이다. 그래서 0, 그다음에 뭐 G, G의 1승, G의 1승이죠. G의 2승, G의 3승, G의 4승, 그래서 G의 P-1승까지 있는 어떤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룹의 사이즈는, 이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P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룹의 성질은 뭐 알다시피 A가 B가
G 안에 있는 어떤 원소면 A랑 B랑 연산을 해도 다시 G 안에 들어갈 거고 닫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건도 존재하고 항도원도 존재하고 이런 게 그룹이죠. 자, 이런 게 있다고 치고 우리가 이제 KGG 폴리노 커뮤니티 스킴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셋업을 해가지고 뭔가 KGG 폴리노 커뮤니티 스킴은 파라미터가 필요해요. 트러스 셋업이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필요하고 그래서 글로벌 파라미터를 일단 만들어요. 사실 여기 글로벌 파라미터는 사실 랜덤이 아직 안 들어있는 거고 이제 셋업하는 과정을 설명해 줄게요. 들어있는 거죠 사실. 이걸 만들 텐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알고리즘상으로 먼저 어떤 타우라고 하는 값을 랜덤하게 선택을 해요. 필드에서. 필드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덧셈 곱셈이 다 되는 그냥 숫자. 그냥 자연수라고 생각하면 되죠. 정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룹은 우리가 뒤에서 또 배우겠지만 좀 다른 연산체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숫자를 하나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글로벌 파라미터를 계산을 할 텐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G 그 다음에 G의 타우승 G의 타우 제곱승 G의 타우 3승 이런 식으로 해서 G의 타우 D승까지 계산을 해요. 이렇게 미리 계산을 해놔요. 자, 여기 원소는 지금 D 플러스 한 개의 원소가 있겠죠. 글로벌 파라미터는 저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 타우 값은 꼭 지워야 돼요. 그래서 KGG 컴플리너 커뮤니티 스킴은 트러스트 셋업이에요. 비밀 정보를 가지고 글로벌 파라미터를 만드는 거고 만든다면 저 비밀 정보를 꼭 지워야만 안젤라 스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셋업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커밋은 어떻게 하느냐? 커밋은 글로벌 파라미터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폴리노미알을 커밋하는 거니까 폴리노미알이 주어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폴리노미알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뭔가 어떤 값을 만드는 거죠.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이 커밋 값은 어떻게 정의해야 될 거냐면 G의 F 타우로 정해야 될 거예요. 자, fx가 어떤 꼴이죠? 예를 들어서 fx가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다. 그러면 f 타우는 얼마죠? 3 타우 제곱 플러스 2 타우 플러스 4죠. 그렇죠? 그러면 커밋 fx는 얼마일까요? g의 3 타우 제곱 2 타우 플러스 4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g의 타우 제곱의 3승 곱하기 g의 타우의 제곱 곱하기 g의 4승. 그렇죠? 네, g의 타우 제곱, g의 타우승, g 다 주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주어져 있는 글로벌 파라미터를 3승하고 제곱하고 4승해서 곱하면 그러면 커미먼트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커밋은 그냥 값이죠. 그렇죠? 그룹에 들어가는 어떤 원소 하나예요. 그래서 폴리노미얼이 아무리 길어도 커밋을 하게 되면 그냥 원소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제 KGG에서는 우리가 이 커미먼트는 하이딩은 없고 바인딩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이딩이 없다는 얘기는 커미먼트를 보고 이게 FX에서 온 건지 GX에서 온 건지 짐작을 못해야지 하이딩인데 사실 뭐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커미먼트 값을 보고 만약에 이게 이 fx를 커밋한 거냐 체크해 볼 수 있죠. fx가 주어지면 나도 커밋을 해봐요. 똑같은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왜냐면 저기 랜덤이 없으니까 커밋. 그래서 하이딩은 없고 그냥 바인딩만 있는 커밋먼트예요. 자, 그래서 커밋먼트 끝났어요. 자, 프루버가 커밋을 해서 주고 나면 그 다음 뭘 해요?
베리파이는 어떤 점을 선택해서 주죠. 그러면 프루버가 그 점을 계산해서 넘기면서 프루프를 만들어 주죠. 그래서 요 프루프 랜덤을 만들고 그다음에 값을 이벨리에이션 주는 거를 우리가 그냥 이벨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벨리에이션은 인터랙티브한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셋업도 했고 커밋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벨리에이션 함수 어떻게 이벨리에이션인지 그거를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벨리에이션을 한번 봅시다. 자, 이벨리에이션은 기본적으로 인터랙티브인데 결국 프로버가 받는 건 어떤 u라는 값을 받고 그러면 이제 프로버가 계산해야 될 게 글로벌 파라미터 가지고 그다음에 함수는 주어져 있고 u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v가 된다. 이런 걸 증명을 하고 싶은 거죠. 뭐 계산은 자기가 그냥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고. 그래서 골은 프로버가 fu가 v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하는 걸 만들고 싶어요. 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자, fu가 v다. 이 사실은 fu에서 v를 빼면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죠. 이건 다르게 생각을 하면 fx 빼기 u는 0이라고 하는 그런 식이 있어요. 이 식을 우리가 뭐 f hat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f hat x라고 하는 이것도 폴리노미얼이죠. 왜냐하면 v라고 하는 건 그냥 상수니까 이 f hat x는 근이 얼마예요? 언제 f hat x가 0이 돼요? x가 얼마를 넣으면 0이 돼요? f hat u를 넣으면 0이 되죠. 그래서 u는 f hat x의 근이죠. 근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f hat x를 우리가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인수분해하면 x 빼기 u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뭔가 다른 폴리노멜이 있겠죠.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버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F에다가 U를 넣을 때 V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FU 빼기 V라고 하는 폴리노멜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폴리노멜은 X 빼기 U로 나눠 떨어지고 몫이 QX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버는 요 QX 같은 걸 계산을 해요. QX를. 즉 QX라고 하는 건 fx 빼기 v를 x 빼기 u로 나눈 거죠. 왜냐하면 x 빼기 v가 x 마이너스 u로 나눠 떨어지니까. 이런 게 존재해요. 그러면 프루프는 어떻게 만드냐? 프루프 파이는 뭐냐면 qx를 커밋한 걸 우리가 프루프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커밋 qx. 이걸 우리가 프루프라고 부를 거예요. 커밋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죠? G에다가 q 타우를 한다고 그랬죠? 요거를 우리가 그냥 프루프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커밋을 보내주고 이걸 프루프라 생각하고 보내주고 당연히 V도 같이 보내주는 거죠. 그럼 이제 베리파이 입장에서는 뭘 체크해 보면 될까요? 베리파이는 이걸 하면 되겠죠. F에다가 U는 자기가 아는 거니까 집어넣을 수 있고 그렇죠? 자, 이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요걸 빼기 V를 이게 아니라 여기다 fx가 원래 있었고 여기다 빼기 v를 하면 그러면 그리고 여기다가 x 빼기 u를 하면 이게 qx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렇죠? 이걸 아직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이거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걸 넘겨서 생각하면
fx 빼기 v가 x 빼기 u 곱하기 qx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베리파이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건 fx도 없고 qx도 없어요. 그렇죠? 베리파이는 뭐만 갖고 있냐면 커밋을 갖고 있죠. 다. f에 대한 커밋을 갖고 있고 q에 대한 커밋을 갖고 있어요. 커밋만 갖고 있죠. 즉 얘는 다시 말하면 g의 f 타우성을 갖고 있고 얘는 g의 q의 타우성을 갖고 있어요. 이것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지만 커밋을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해서 이런 꼴을 체크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커밋만 가지고 이걸 체크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이거 잘 보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G에다 올려서 생각을 해보면 G의 fx 빼기 u는 G의 x 빼기 u q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위에 게 맞으면 밑에 게 맞겠죠. 밑에 게 맞으면 사실 위에도 맞아요.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체크할 건 이제 밑에 걸 체크할 건데 밑에 걸 체크할 텐데 이걸 이제 다시 나눠서 써보면 x자리에 어떤 숫자 넣어도 상관없죠. x는 변수니까 변수에 어떤 걸 넣어도 저식은 항상 성립하겠죠. 항등식이니까. 그럼 x자리에다가 타우를 넣어봅시다. 그러면 g의 f 타우 빼기 v는 g의 타우 빼기 u 그 다음에 더하기 q의 타우 요거죠. 저 사실만 베리파이어가 체크해 볼 수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저거를 이제 체크하는 걸 할 거예요. 저거를. 이걸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아직 잘 모르죠.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걸 하려면 이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합시다. 자, 딴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식을 보면 요 값은 계산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f의 g의 타우승 g의 f의 타우승 빼기 지수 빼기는 나눗세로 바뀌면 되죠. g의 v. 그래서 fg의 타우승 g의 f 타우승은 알죠? 커미먼트니까. 그 다음에 g의 v승 베리파이 계산할 수 있죠. 이건 문제 없고. 자, 이쪽을 한번 봅시다. 이쪽을 보면 좀 어렵죠. G의 Q의 타우성을 알고, 그렇죠? 그 다음에 G의 타우 빼기 U도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G의 타우성 나누기 디바이드 바이 G의 유승인데 G의 타우성은 글로벌 파라미터 있잖아요. 있는 거고 G의 유승은 자기가 유승해서 나누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지수가 덧셈이 아니라 지수가 곱셈이죠. 필요 지금 우리가 배운 적이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배울 텐데 그게 페어링이라고 하는 연산. 특별한 연산이 있어서 이 연산은 뭐냐면 G의 A승, G의 B승을 하면 2라고 하는 건 어떤 연산이에요? 페어링 연산. G의 이건 다른 거 상관없어요. H라고 합시다. H의 B승. 그럼 G, H의 A, B승과 같아요. 그리고 G의 B승, H, A승과도 같고 어떻게 해도 다 똑같아요. G의 A, B승의 H승도 같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연산을 우리가 페어링 바이리니어티를 가지고 있다고 바이리니어 연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페어링 연산이라고 하는 게 이 그룹 G에 대해서 또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그룹 G라고 하는 그룹은 그냥 0, G의 1승, G의 2승에서 G의 P승까지 있었던 P-1 승이었나? 1이었죠. 1. 이렇게 있는 그런 그룹이었죠. 이 그룹은 기본적으로 그냥 곱셈만 원래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이 페어링 연산이라고 하는 이도 추가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연산이 있으면 아까 이밸류에이션에서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거는 G의 F 타우 빼기 V가 G의 빼기 U 곱하기 Q의 타우 요거를 체크하고 싶은 게 목적이었죠. 그렇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쪽 파트를 보면 G의 타우 빼기 U, G의 Q 타우 이렇게 두 개 쪼갤 수 있겠죠. 그렇죠? 두 개를 쪼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지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지수끼리 곱하는 건 무슨 연산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페어링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연산을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베리파이어가 페어링을 할 거예요. G의 순서 바꿔 쓸게요. 그냥 Q의 타우승, G의 타우 빼기 유승. 자, 이거는 베리파이어가 해볼 수 있어요? 이 연산? 베리파이어는 이 값은 프로번트에서 받는 값이었죠. 커미먼트 Q로. 얘는 커미먼트 Q. 이게 이제 파이였죠, 사실은. 프로프는. 그 다음에 뒤쪽에 G의 타우 빼기 유승. 이건 계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이거는 그냥 G의 타우승 나누기 디바이드 바이 G의 유승이죠. 그렇죠? 이건 그냥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건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왼쪽도 똑같이 페어링 형태로 돼야 되겠죠? 근데 왼쪽은 지금 보면 곱하기가 특별히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2의 G의 F 타우 빼기 V 그 다음에 G의 1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만약 이 두 개를 비교했는데 같았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같았다는 얘기는 이 얘기죠. G로 뽑아내서 보면 F 타우 빼기 V는 2의 G주 뽑아내고 보면 Q 타우 곱하기 타우 빼기 U 요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아래에 있는 이 밑은 다 같고 같은데 이제 값이 같다. 그럼 지수파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건 F 타우 빼기 V가 Q 타우 빼기 U랑 같다. 근데 프로버 입장에서는 타우를 아는 값이에요? 모르는 값이에요? 모르는 값이죠. 모르는데 이렇게 맞춘다는 얘기는 거의 확실히 이 식이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데 이 식이 만족한다는 얘기는 프로버 입장에서는 그냥 요걸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걸 맞추는 거랑 똑같아요. 요거 계산하는 건 똑같은 거죠. 모르는 입장에서 우연히 이 식이 아닌데도 위에 게 만족되도록 만들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타우가 우연히 맞을 확률이 있죠. 타우가 우연히 맞을 확률은 전체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점이 모두 몇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p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p개. p점이 있고 그 중에서 우연히 맞을 수 있는 확률은 f의 차수에 달려 있겠죠. f의 차수는 d차 보면 되니까 d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d는 작고 p는 엄청 크죠. 뭐 d는 커봤자 2의 40승 정도고 p는 뭐 2의 256비트 이런 문제니까. 그래서 저 숫자 값은 거의 0에 가까운 값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KGG 폴리너 컨벤트 스킨이에요.
질문 있나요? 베리파이어가 펑션을 알고 있다고. 베리파이는 펑션을 몰라요. 베리파이는 펑션에 대한 커밋먼트 값만 알고 있어요. 펑션이 커미트먼트가 하이딩이 있다는 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스나크를 만들면 그냥 만들면 GK 스나크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펑션에 대한 힌트를 제공한다. 펑션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베리파이가 이 펑션인지 이 펑션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 사실은 알고 있는데 어떤 건지 모르는 상태다. 그러면 넣어봐서 베리파이에서 찾을 수 있죠. 타우를 모르는 게 타우는 모르지만 G의 타우스, G의 타우 제곱스, T의 타우 3승 이런 건 알고 있잖아요. F가 만약 함수가 두 가지밖에 없다. 둘 다 자기가 커미먼트 해보는 거죠. 또 질문 있나요? 그래서 자 KGG 폴리너 커미먼트 스키만 동작하는 방식을 알겠죠? 뭐 지금 당장 외우지 못하더라도 여하튼 파라메터 글로벌 파라메터를 우리가 트러스트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커미먼트는 G의 F 타우승으로 하면 되고 프루프는 G의 Q 타우승으로 하면 그런 프루프고 그 다음에 위에 지수승 릴레이션을 만족해야 되는데 지수승 곱하기가 있기 때문에 페어링이라는 연산을 써가지고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까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일반적인 서킷에 대해서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로 바꿔서 증명하는 스킴을 만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KGG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를 배웠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냐면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스킴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폴리노미얼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커밋하고 이벨리에이션 주면 프루프 만들어서 이게 맞는 폴리노미얼 이벨리에이션 한 건지 체크할 수 있었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어려운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 그러면 타우를 안에다가 뽑고 그리고 포인트를 뽑은 다음에 일단 누라는 포인트에 있어서 프로를 생성한 다음에 이제 타우는 재사용이 되는지 아니면 다시 뽑아야 되는지. 타운은 다시 뽑지 않아요. 글로벌 파라미터 한번 뽑고 넣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어차피 프로버 입장에서는 커밋을 F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글로벌 파라미터로 또 Q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커밋 다른 함수에 대해서 하고 같은 그 파라미터로 또 프로프를 만들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프로버 입장에서는 타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재사용해요. 글로벌 파라미터는 셋업은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셋업은 한 번. 그다음에 커밋 이벨리에이션은 여러 번. 한번.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커밋된 폴리노미얼을 가지고 무슨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서킷, 일반적인 산술 회로를 폴리노미얼로 바꾸는 형태를 만들 거예요. 근데 폴리노미얼 하나로 못 바꿔요. 폴리노미얼 여러 개를 쓸 거예요. 그래서 폴리노미얼 여러 개를 쓸 거고, 그래서 이 폴리노미얼들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맞다 하는 걸로 서킷이 맞다는 걸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모양이 될 거냐면 프루버가 있고 베리파이어가 있으면 뭔가 내가 폴리노미얼을 주는데 커밋 우리 네모 치면 커밋이라고 쓸게요. 그냥 간단하게 폴리노 F를 커밋하고 그 다음에 그 얘기는 이제 V가 폴리노를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실제로 길게 안 받고 그냥 짧게 받은 거죠. 커밋 형태로. 그 다음에 뭔가 랜덤을 주면 또 프루버가 또 폴리노미얼 커밋을 해요. 물론 프루버 입장에서 뭐라는 거냐면 어떤 산술회로 서킷을 폴리노미얼들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폴리노미얼들로. 근데 폴리노미얼들로 한 번에 다 바꾸면 좋겠지만 그건 어려워서 인터랙션을 주면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파이가 이런 랜덤을 주면 또 뭔가 계산해서 폴리노미얼 계산해주고 또 랜덤을 주면 또 다른 폴리노미얼 계산을 해서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거고 베리파이 입장에서는 뭐라는 거냐면 fx랑 뭐 gx랑 어떤 연산을 했을 때 이렇게 했더니 이게 0이다 이런 걸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체크를 할 수가 없죠. 베리파이 입장에서는. 베리파이 입장에서는 폴리노미얼 다 받은 게 아니죠. 베리파이 입장에서는 지금 커미먼트만 받았잖아요. 커미먼트 자체만. 그럼 어떻게 체크할 수 있죠? 이걸 다 한 다음에 베리파이는 이밸리에이션 값을 물어보는 거죠. U를 하나 물어보면 그러면 FU가 얼마고 GU가 얼마고 HU가 얼마인지 계산하고 프루프들을 다 만들어서 F에 대한 프루프, G에 대한 프루프, H에 대한 프루프 다 만들어서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베리파이는 프루프가 맞는지 커밋돼 있는 값과 FU를 받은 값과 내가 U를 넣었을 때 프루프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죠. 억세트인지. G에 대해서도 하고 H에 대해서도 하고. 그런 다음에 FU 받은 거랑 GU 받은 거랑 HU 받은 게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지 또 체크해 보는 거예요. R1R2? R1R2도 사실은 여기 아직 적긴 한데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베리파이 식이.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써서 그런데 사실 여기에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fx가 아니라 fx인데 여기에 뭐 r이 이렇게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g에 g가 곱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r승이고 이런 식으로 막 뭐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걸 체크하는 거예요. R1R2도 식에 녹아져 있어요. 피팅 플로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랜덤 아니면 어떤 거? 알아요. 치팅 프로버가 아니라 그냥 만약에 프로버가 서킷에 대해서 그냥 폴리노미얼을 만든다. 인터랙션 없이. 그렇게 하려면 폴리노미얼이 사실 굉장히 많아져야 돼요. 엄청 크게까지 그러니까 저거를 작게 만드는 방법을 아직 몰라요. 근데 인터랙션을 통하면 저 폴리노미얼 숫자를 우리가 되게 작게 만들 수 있어요. 당연히 모든 스킴은 치팅 프로버 치팅을 못하게 막는 게 목적인데 인터랙션이 없으면 만들어질 폴리노미얼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썩신타하지 않죠. 왜냐면 커미먼트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저걸 줄이려고 인터랙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gx, g에 대한 폴리노미얼 만들 때는 f 값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거기에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제약이 있는 거죠. 프로그램 입장에서. 네, 바로 알프를 받는다는 거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정보가 본인이 용해하는 정보가 늘어나는 거. 늘어나는데 저희가 커밋한 다음에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밋한 다음에 뭔가 랜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커밋할 때 조작을 못합니다. R1R2 뒤에 받을 걸 보고 내가 여기 잘 맞게 뭔가 fx를 만든다든지 gx를 미리 못 만들어요. 정직하게밖에 못 만든다는 뜻이에요. 치팅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일 시험 보는데 내일 시험 문제가 뭔지 알면 공부를 덜 할 수 있죠. 치팅할 수 있죠. 근데 내일 뭐가 나올지 랜덤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오늘 공부 다 했다고 커밋을 하려면
실제 다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뭐 폴리노 커뮤니먼트는 됐고 이제 폴리노미알을 뭐 우리가 관계식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제일 간단한 거 폴리노미알 두 개가 같다. F랑 G라고 하는 폴리노미알 서로 같다. 물론 얘는 폴리노미알이니까 차수 D차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거다. fx랑 gx가 같다. 이거 어떻게 베리파이가 체크하죠? 베리파이가 f의 u를 물어보고 g의 u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fu랑 g의 u가 같은지 체크하면 되겠죠? 그렇죠? 같지 않은데 우연히 같을 수 있죠. 그러니까 fx랑 g의 x가 같지 않은데 그런데 우연히 fu랑 g의 u가 같을 수 있어요. 이 확률이 얼마예요? 이 확률은 전체 가능한 경우의 수가 p이고 U의 범위는 p이고 그 중에서 D, 근의 개수. 그렇죠? 그래서 저거는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이퀄러티 테스트였어요. 두 개의 폴리노멜이 같다 하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 U 값이 얼마인지 물어봐서 같은지 체크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좀 더 복잡한 테스트들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제로 테스트라고. 자, 이건 뭘 할 거냐면 뭘 프로브 할 거냐면 f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이 있는데 얘가 다 제로다. 어디에서? 어떤 오메가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라고 하는 건 어떤 집합이에요? 오메가라고 하는 뭐 집합이 있어요. 뭐 1, 7, 뭐 9, 10, 뭐 13, 14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 있는 원소들 모든 여기 있는 원소들을 f에다 대입을 하면 다 0이더라. 모든 x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이피션트. 이런 테스트가 하나 있고 이런 테스트를 우리가 볼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지. 두 번째 테스트 증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썸책. 썸책은 뭐냐면 베리파이 프로버가 뭘 증명을 할 거냐면 자, 이런 오메가가 있는데 오메가 있는 원소들 모두에 대해서 FA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다 더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0이더라. 아니면 어떤 값이더라. 이걸 증명하는. 저 제로 테스트는 모두 다 0이었던 거고 썸책은 다 더했더니 0이 되더라. 다 더했더니 뭐 7이 되더라. 이런 걸 증명하는 게 썸책이에요. 다음 마지막 거는 프로덕트 책. 얘는 뭐겠어요? 썸책은 더했더니 저 값이더라. 프로덕트 체크는 곱했더니 FA를 물론 A 값은 어떤 오메가에 들어가는 원소들 다 해서 집어넣어서 다 곱했더니 1이 되더라. 0이 되더라는 크게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0이 된다는 건 어떤 게 0이 있다는 건데 근데 사실 우리가 0은 그중 하나라도 0이면 0이니까 저거 0은 하지 않을 거고 1이 되더라. 저거를 이제 1이 되고 뭐 다른 숫자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할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당연히 첫 번째가 제일 쉽겠죠. 자,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로 테스트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오메가가 막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숫자면 사실은 좀 어려워요. 제로 테스트가. 프로스 체크도 어렵고 뭐 썸책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막 주어져 있는 건 아니고 좀 잘 주어져 있는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가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냐면 우리가 그걸 이제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 오메가를 생각, 베니싱 폴리노미알을 생각할 텐데 뭐 사실 베니싱 폴리노미알이 이상하게 생겨도 상관없어요. 그냥 1, 3, 5, 7 이렇게 생겨도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는 좀 더 예쁜 모양을 쓸 텐데 아무 모양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런 게 주어져 있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폴리노미얼 하나 만들 거예요. 이 오메가를 가지고 폴리노미얼 하나 만들 거예요. 그 만든 폴리노미얼을 우리가 베니싱 폴리노미얼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오메가가 있어요. 오메가는 어떤 부분집합인데 어떤 값을 모아놓은 어떤 부분집합이에요. fp. 그러니까 0부터 p-1 사이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모아서 뭐 k개 정도 모아서 만든 집합이 오메가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베이식 폴리노미얼이라는 거를 만들 텐데 얘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베니싱의 뜻이 뭐예요? 사라진다는 거죠. 사라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오메가에 대해서 사라진다 라는 뜻이에요. 즉 오메가를 근으로 가지는 폴리노미얼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오메가를 근으로 갖는 폴리노미얼은 어떻게 생겼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메가가 1, 2, 5다. 그러면 이걸 근으로 가는 폴리노미얼은 x 빼기 1,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5. 이게 근을 가지는 폴리노미얼이죠. 이걸 우리가 벤식 폴리노미얼을 부릅니다. 그래서 오메가에 대한 벤식 폴리노미얼을 우리가 g라고 하면 g 오메가 이 폴리노미얼은 그냥 오메가에 들어있는 원소로 근을 가지는 그런 폴리노미얼을 정할 거예요. 그냥 곱하는 거죠. x 빼기 원소들을 다 곱한 걸 우리가 벤식 폴리노미얼을 얘기할 거고, 그러면 얘의 차수는 얼마일까요? 차수는 K죠. 오메가가 지금 3개면 3차. 그렇죠? 그래서 K. 근데 이제 예쁘지 않죠, 모양이. 안 예쁘잖아요, 모양이. 오메가 별로 안 예쁘죠. 랜덤한 숫자잖아요, 오메가가. 1, 3, 뭐 6, 뭐 이런 랜덤하니까 우리가 좀 예쁜 오메가를 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오메가를 쓸 거냐면 오메가가 좀 특별한 그런 형태의 숫자들을 모아놓은 오메가를 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로 쓸 거냐면 어떤 숫자의 근을 쓸 거예요. 근을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오메가. 렛 스몰 오메가 P를 우리가 뭘 스몰 오메가로 쓸 거냐면 어떤 K 루스 즉 오메가에 K승을 하면 1이 되는 이런 스몰 오메가를 우리가 어, 프리미티브 뭐 그냥 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케이스 근. 그러니까 단위원이 있으면 거기서 오메가의 K승을 하면 1이 되는 그런 오메가, 스몰 오메가. 저건 몇 개가 있어요? 저 오메가는? 오메가 몇 개가 있죠? 여러분들 뭐 보면 원이 있으면 여기에 근이 지금 뭐 K가 3이다. 그러면 그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죠. 복소수에서는. K가 5다. 그러면 5차니까 5개 있겠죠? 5개 있겠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오메가는 K가 있어요, 사실. K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있죠.
2일 같은 건 이제 빼고 오메가 0승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보면 제일 그 중에서 첫 번째 거 이제 이게 오메가 0승일 거고 이게 오메가 1승, 오메가 2승, 오메가 3승, 이 오메가 4승이죠. 알고 있죠. 돌아가면서 쭉. 그래서 저런 거를 이제 그냥 제일 작은 거 우리 오메가로 부르게. 사실 오메가 제곱도 오메가 제곱의 제곱을 하면 오메가 4승, 오메가 4승을 또 제곱하면 오메가 3승, 오메가 3승을 제곱하면 오메가 1승. 그래서 다 돌아가요. 자, 그래서 이런 스몰 오메가에 대해서 우리가 라지 오메가는 뭘로 정의할 거냐면 이런 거의 집합. 요 K가 오면 저 점 5개 있죠? 저희 집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0승, 오메가 1승, 오메가 2승 해서 오메가 K 빼기 1승까지. 이거를 라지 오메가로 정의할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G 오메가 X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원래 뭐였었어요? 정의 자체가 프로덕트였죠? A 오메가 X 빼기 오메가였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K가 5일 때 생각해 보면 K가 5일 때는 X 빼기 오메가 0승, X 빼기 오메가 1승, 그래서 X 빼기 오메가 4승까지잖아요. 이건 뭐랑 같아요? 뭐랑 같을까요? 여러분들이 X 5승 빼기 1을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근이 뭐예요? 오메가 0승, 오메가 1승, 오메가 2승, 오메가 3승, 오메가 4승. 그게 근이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X 빼기 오메가 1승, X 빼기 오메가 2승, 3승.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런 걸 우리가 오메가라고 했거든요. 오메가 K승이 되는 걸 1이라고 했거든요. 처음부터. 그걸 오메가로 잡았잖아요. XK가 1이 되는 그런 근을 우리가 쓰고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이걸 그냥 인수분해한 거랑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개라면 그냥 X 5승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G 오메가 X는 뭐랑 같은 거냐면 X의 K승 빼기 1이랑 동일해요. 왜냐하면 X승 K, X K승 빼기 1을 인수분해 한 게 벤시 폴리노미얼이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벤시 폴리노미얼 계산하는 건 되게 간단하죠. 만약 오메가가 잘 정의되어 있다. 오메가가 뭐 이런 식으로 오메가 0승부터 해서 오메가 K 빼기 1 이렇게 잘 정의되어 있다. 그러면 벤시 폴리노미얼을 계산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일단 벤시 폴리노미얼에 대해서 뭐 랜덤 어떤 값을 넣었다. 어떻게 계산해요? R의 K승 빼기 1을 하면 되죠. 이거 계산하려면 곱하기를 몇 번 해야 돼요? K승을 안 해도 되죠. 요거 K번 하면 되죠. 왜냐하면 K를 이진수로 고쳐보면 R의 1승, R의 제곱, R의 4승, R의 8 고칠 수 있죠. 저 제곱, R을 제곱하면 R의 제곱, R의 제곱을 제곱하면 R의 4승을 제곱하면 R의 8승, R의 8승을 제곱하면 R의 16승 이렇게 늘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K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진수로 쓸 수 있죠. 뭐 1, 0, 1, 2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진수를 쓰면 이거는 R의 1승, 이건 R의 2승, 이건 R의 8승, 0승, 1승, 4승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밑에 거 이거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각각 위치에 있는 비트끼리 그냥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번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는데 로그번
그 다음에 계산한 것끼리 이제 서로 곱하는데 또 로그번. 그래서 대충 한 2 로그번이면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G 오메가 X가 X의 뭐 65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G 오메가 R을 계산하는 데는 R의 65승 빼기 1이죠. 이거 계산하려면 몇 번 곱하기를 하면 돼요? 65번 아니죠. 몇 번 계산하면 돼요? 1, 2, 4, 8, 16, 32, 64까지. 지금 몇 번 곱하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6번. 6번 곱하고 나서 그 다음에 65승 하려면 아래 64승이랑 아래 1승 곱하면 되죠. 한 번 더. 7번 곱하면 되는 거죠. 자, 로그번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벤싱 폴리노멜인 경우에는 사실 베리파이어가 계산해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벤싱 폴리노멜이 엄청 크더라도 이거를 베리파이어 계산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로그번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베니싱 폴리노멜은 보통 우리가 베리파이가 아는 폴리노멜을 생각합니다. 베니싱 폴리노멜은 풀버가 커밋으로 주지 않고 베리파이가 직접 다 계산해요. 자, 어쨌든 이제 베니싱 폴리노멜은 정의가 됐죠? 오메가가 있으면 오메가 있는 원소들을 근으로 가지는 폴리노멜을 베니싱 폴리노멜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예쁜 것만 지금 쓰겠다. 여기까지 됐고, 자, 우리의 원래 목적은 제로 테스트를 하는 게 목적이었죠. 제로 테스트부터 합시다. 오메가에 대해서 할 텐데 이 오메가, 라지 오메가는 좀 예쁜 모양. 1 오메가 오메가 제곱부터 오메가 k-1까지. 물론 오메가의 k승은 1이 되는 그런 거.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성질을 쓸 거냐면 제로 테스트는 뭐냐면 fx라고 하는 게 f의 1을 넣어도 0이고 f의 오메가를 넣어도 0이고 f의 오메가 제곱을 넣어도 0이고 이렇다는 얘기죠 지금. f의 오메가 k-1승을 넣어도 0이고 이게 제로 테스트잖아요. 그렇죠? 즉 라지 오메가가 fx의 뭐가 돼요? 근이 되는 거죠. 근이 되는 거죠. 근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fx를 x 빼기 1, x 빼기 오메가 이런 걸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랑 동일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 값을 쓸 때는 x가 다 fx 0이었으니까 요 밑에 있는 이 식을 뭐라 불렀죠 우리가? 베니싱 폴리노미얼 불렀죠. 그래서 다르게 쓴다면 이건 g 오메가 x 베니싱 폴리노미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죠 fx가. 그래서 fx가 베니싱 폴리노미얼로 나누어 떨어지면 그러면 fx는 모든 오메가 점에 대해서 0이 된다는 뜻이에요.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뭐가 있겠어요? 몫이 되는 폴리노미얼이 존재하겠죠.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저는 분수죠. 근데 나눠 떨어지니까 저거는 다항식이겠죠. 다항식이기 때문에 QX에 대해서는 우리가 커미먼트를 만들 수 있어요. 다항식에 대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프루버는 뭘 하냐면 이 QX를 계산을 한 다음에 QX를 커밋해서 보내줘요. 커밋. 네모친구 커밋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베리파이는 사실 뭘 알고 있었냐면 처음부터 F에 대한 커밋은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주어져 있었던 거니까. 그 다음에 베리파이는 뭘 해야 돼요?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게 진짜 QX가 폴리노멜인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뭘 해요? u에 대한 값을 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프로버는 이제 폴리너 커미먼트 쪽을 계산하면 되겠죠. fu가 얼마이고 QU가 얼마이고 그 다음에 그거 해당되는 프루프가 있다. 이런 걸 주겠죠. F, F용, Q 이렇게 따로따로 줄 거예요. 왜냐하면 FQ 전부 다 폴리노멜이니까 다항식이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줘. 그래서 FQ는 다 폴리노멜이니까 베리파이어 체크할 수 있겠죠. KGG 폴리노멜 커미먼 이런 걸로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리파이어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될 건 요 식이 맞는지를 체크해야 되겠죠. 베리파이어는 먼저 베리파이를 하는데 하이 F랑 하이 Q에 대해서 체크를 하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FX랑 QX는 다 뭐예요? 폴리노미얼 떠는 거예요. 폴리노미얼이고 근데 어떤 폴리노미얼 특히? D차 이하. D차 이하인 폴리노미얼. 왜냐하면 D차 이상은 못 만들죠. 글로벌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에 D차 이상 못 만들어요. 처음부터. 카테 KGG 폴리노미얼 커뮤니티에서 못 만들기 때문에 이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푸프를 가지고 fx랑 qx가 폴리노미얼이었다. D차 이하인 폴리노미얼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제 뭘 체크할 거냐면 이 네모. 이 네모를 체크할 거예요. 자, 뭘로 체크하면 돼요? f의 u가 qu 곱하기 z 오메가 u인지 체크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fu는 주어져 있는 값이죠. QU도 주어져 있는 값이죠. 자, Z 오메가 U는 자기가 계산할 수 있어요? 베리파이어가? 계산할 수 있죠. 왜냐면 Z 오메가 X라고 하는 게 X의 K승 빼기 1이었잖아요. X자리에 U를 자기가 넣어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체크하면 끝이에요. 근데 우연히 같아질 수도 있겠죠. 우연히 같아질 확률은 얼마일까요? 전체 가질 수 있는 U 값은 P개죠. P개 중에서 우연히 같을 확률은 fx 빼기 qx 곱하기 z 오메가 x가 0인 이런 식이었는데 이식 이게 실제 0이 아닌데도 0이 되는 거죠. 이거의 차수는 얼마예요? fx의 차수가 d잖아요. 그래서 p분의 d는 작은 값이죠. 여기 그런 것이니까 저런 확률은 거의 없고 따라서 이 fu가 qu 곱하기 g 오메가 u랑 같으면 우리는 fx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이 g 오메가 x로 다 나눠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fx는 오메가 있는 숫자를 다 대입하면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베니시 폴리노미얼이 저렇게 큰 경우에는 뭐 저렇게 예쁜 모양이고 만약 베니시 폴리노미얼이 되게 작은 경우도 있어요. 원소가 두 개. 그런 건 예쁘지 않아서 상관없어요. 그냥 진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썸책, 그 다음에 프로덕트 책이 있는데 썸책이랑 프로덕트 책이 거의 뭐 비슷해요. 곱하기랑 더하기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그냥 프로덕트 책 하나만 볼게요. 그리고 프로덕트 책을 우리가 주로 쓸 거예요. 실제로. 세 번째, 프로덕트 책. 자, 프로덕트 책은 뭐냐면 오메가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F를 이밸류에이션 해서 곱했더니 1이 되더라. 이걸 정하는 게 목적이죠.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새로운 폴리노미얼을 정의할 거예요. 새로운 폴리노미얼. 자, 그 폴리노미얼을 우리가 t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을 정의할 거예요. tx를 정의할 텐데 얘는 얘도 k 차수 이하인 그런 폴리노미얼로 정의를 할 거예요. 정의할 텐데 이제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지금 이 위에 식 요걸 보면 저걸 직접 한 번에 정의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의 원소가 k개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원소, 그러니까 첫 번째 원소만 넣어서 곱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곱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곱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면서 우리가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t의 1은 그냥 f의 1과 동일하게 만들 거예요. f의 1이라고 한 게 뭐냐면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면 1 오메가 오메가 제곱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원소만 집어넣고 첫 번째 원소만 집어넣으면 f1이죠. 그 다음에 f1과 f 오메가를 곱하고 그 다음에 f1, f 오메가, f 오메가 제곱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늘려가는 거 요거를 t1이라고 얘기할 거고 얘는 t 오메가로 얘기할 거고 얘는 t 오메가 제곱이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t 오메가의 s승이라고 하는 건 1부터 s까지 그러니까 오메가 0승부터 오메가 s승까지의 곱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i가 0부터 s까지 f의 오메가의 i승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s라고 하는 건 1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메가의 k-1승까지였죠. 지수 파트가 보면 오메가의 k-1까지. 그래서 k-1까지.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분 곱을 우리가 tx라고 하는 형태로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정의를 하냐? 이 t들을 보면 뭔가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죠. 어떤 규칙이 있어요? t 오메가 3승은 t 오메가 제곱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f 오메가 3승 곱한 거죠. t 오메가 4승은 t 오메가 3승에다가 f 오메가 4승을 곱한 거죠. 이런 관계겠죠. 즉 보면 t 오메가는 t 1에다가 f 오메가를 곱한 거. 이런 식으로 하니까 t 오메가 k 빼기 1이라고 하는 건 뭐가 돼요? t 오메가 k 빼기 1에다가 f 오메가 k 빼기 1이죠. 그렇죠? 이건 다시 얘기하면 사실은 다 곱한 거죠. 이게 f1, f 오메가, f 오메가 k 빼기 잘못 썼죠? 이거 틀렸죠? 이거 k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뭐냐면 요 오메가 t 오메가 k 빼기 1이 이 값이 얼마가 되는지 체크하면 돼요? 1이 되는지 체크하면 되겠죠. 증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주어져 있는 문제는 폴리노멜의 값을 넣어서 곱한 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뭘 증명하는 거예요? 어떤 폴리노멜의 어떤 특정한 값이 1인지를 체크하는 걸 바뀌었죠. 이제 식이 좀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요걸 증명을 하고 그다음에 또
보면 t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식이 있었죠? 아까 보면 오메가의 s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얘는 뭐랑 같았냐면 t의 오메가의 s승에다가 f의 오메가의 s 플러스 1 요거랑 같았죠. 그렇죠? 이거 우리 다시 써놓고 보면 t의 오메가 s 곱하기 오메가는 t의 오메가 s f 오메가 s 오메가 자 이런 꼴이죠. s가 뭐든 상관없이 저기 항상 성립하죠. 그렇죠? 그래서 s가 뭐 0이든 1이든 해서 k-2까지 다 성립하는 식이었어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이 오메가 s라고 하는 거는 오메가 0승부터 시작을 해서 오메가 k-2승까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써보면 오메가 s 대신 이거 대신 그냥 우리가 x라고 쓸게요. x, tx, fx. 그리고 x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오메가에 들어가는. 왜냐하면 라지 오메가는 원래 뭐였었어요? 오메가 0승, 오메가 1승, 오메가 k 빼기 1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쓸 건데 원래 이 오메가 s에서는 오메가의 k 빼기 1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들어있죠. 맞아요? 사실 안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x자리에다가 오메가 k-1승을 그러면 t의 오메가 k승이 되죠. 그 다음에 t의 오메가의 k 빼기 1이 되죠. 그 다음에 f의 오메가의 k승이 되죠. 자, 오메가의 k승이 얼마예요, 근데? 1이었죠. 그래서 요거 값은 뭐냐면 t1이죠. 그 다음에 t 오메가의 k 빼기 1 f1이죠. 자, f1과 t1은 어땠어요? 처음에 그냥 같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t 오메가 k 빼기 1은 얼마예요? 그래서 제일 끝에 값이 1인 경우에는 그냥 뭐 저렇게 쓰면 되고 제일 다 곱했더니 1이 아니라 다른 값이 될 수 있죠. 그럴 때는 약간 우리가 저 끝값은 다르게 할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냥 다 곱해서 1이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써도 문제가 없었어요. 만약에 1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x의 범위를 여기까지만 하고 k-2까지만 하고 끝값은 좀 약간 다르게 처리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보니까 요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것. 물론 x의 범위가 있겠죠. 오메가 안에 들어가는 x에서 이 값이 성립하고 끝자리가 끝값이 1이다. 물론 이게 이 관계식에서 보여지긴 하지만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값이 같다. 그 제일 첫 번째 끝에 중간에 어떤 관계식 저게 마치 점화식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점화식 관계를 우리가 증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끝값이 1이다라는 거는 사실 요 x 오메가 요게 다 들어있어 가지고 굳이 안 썼는데 만약에 끝값이 1이 아니다 그럼 좀 특별하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 T1이라고 하는 건 F1로 정의했고 T 오메가 S승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0부터 S까지 F 오메가 I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면
t의 오메가의 k 빼기 1이 1이고 첫 번째 사실은 제일 처음이 같다고 해도 상관없고 제일 끝이 1이다 하면 사실 제일 처음이 그냥 같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식 자체가 t 오메가 곱하기 x가 t 오메가 tx 곱하기 f 오메가 x 요거다라는 걸 증명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요 식은 뭐랑 같은 거냐면 다시 정리를 하면 넘기면 t 오메가 x 곱하기 tx 곱하기 f 오메가 x는 0이다. 뭐에 대해서? 바로 x가 오메가에 들어가는 x에 대해서. 자, 이 두 개를 만약 만족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죠? 그러면 라지 오메가에 들어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FA를 다 곱하면 뭐가 돼요? 예, 이거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t라고 하는 것은 하나 부분 곱이었는데 제일 마지막 값이 1이기 때문에 다 곱한 게 1이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뭐 렘마로 우리가 쉽게 증명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t에 대해서 증명을 하면 돼요. t도 폴리노미얼이죠. t도 폴리노미얼. 어차피 폴리노미얼 들이죠. 자, 그러면 이런 거가 아까 있었죠. 어떤 x에 대해서 모두 넣어서 계산했던 0이 되더라. 이게 무슨 테스트였어요? 네, 제로 테스트죠. 그래서 프로덕트 체크는 제로 테스트를 또 사용할 거예요. 제로 테스트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프루버가 있고 베리파이가 있으면 프루버는 저런 t를 계산할 수 있죠. tx. 저 폴리노멜이죠. 왜냐하면 폴리노멜의 이유는 그냥 값이 주어져 있는데 그걸 해당되는 우리가 폴리노멜 만들 수 있죠. 자, 폴리노멜 있을 거예요. 자, t를 당연히 계산을 하죠. t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t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 계산할 텐데 t 프라임 x는 뭐냐면 t 오메가 x 빼기 tx 곱하기 f 오메가 x로 정의를 할 거예요. tx는 우리가 폴리노멜이었죠. x자리에 오메가 x를 넣어도 오메가라고 하는 상수잖아요. 그렇죠? 상수 넣어도 뭐 상관없죠. 개수가 좀 바뀌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tx는 알고 있는 거죠. 프로보가. 잘 계산한 폴리노멜이니까. f 오메가 x 이것도 그냥 폴리노멜이죠. 그렇죠? 그래서 폴리노미얼 빼기 폴리노미얼 곱하기 폴리노미얼이죠. 그래서 t 프라임 x도 폴리노미얼이에요. 이걸 계산을 하고 t 프라임 x는 오메가에 대해서 다 0이죠. 제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제로 테스트를 하면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t 프라임 x는 뭘로 나눠 떨어진다? 변신 폴리노미얼로 나눠 떨어진다. 그래서 t 프라임 x를 변신 폴리노미얼로 나눠서 나누면 뭐가 나와요? 몫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한 다음에 프로버가 줄 텐데 프로버는 t라고 하는 거를 커밋해서 줄 거예요. 커밋할 거고. 자, t 프라임 x, t 프라임을 커밋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생각을 해볼 텐데 만약에 원래 이제 베리파이어가 f는 알고 있죠. F에 대한 폴리노미얼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고 이제 t에 대한 폴리노미얼 커밋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t 프라임 x에 대해서는 t랑 f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t랑
C랑 F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보낼 거예요. 안 보내고 대신 그냥 Q만 커밋을 해서 보낼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겠죠. U를 물어볼 텐데, 자, U를 물어볼 텐데, U를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텐데, 베리파이어는 어떤 값들을 알아야 돼요? 베리파이어는 사실 해야 될 게 뭐예요? Q 프라임 X가 QX로 나눠 떨어지냐 이걸 체크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T의 오메가 K 빼기 1이 1이냐 이것도 체크해 봐야 되겠죠. 두 가지를 체크해 봐야겠죠. 자, 이 T 프라임 X 자리에다 지금 U를 넣은 건데 T 프라임 U를 계산하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T 프라임 U라고 하는 건 T 오메가 곱하기 U 빼기 T U 곱하기 F 오메가 곱하기 U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U를 물어봤지만 프로보는 뭘 답해 주자면 T의 오메가 U 값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T의 U 값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F의 오메가 U 값이 얼마인지 대답을 해줘요. 물론 증명도 따로따로 붙어야 되겠죠. 증명도 따로 F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그 다음에 또 대답해야 되는 게 T에 모두 대답을 해줘야 돼요. 오메가의 K 빼기 1도 대답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어볼 때 U를 물어봤지만 뭐 프로버가 내부적으로 오메가는 아는 값이고 오메가 K-도 사실 프로버랑 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줄 거예요. 프로프 4개를 해서 계산해서 줄 거예요. 그럼 일단 프로프가 맞는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베리파이어가. 그래서 사실 물어보는 점은 U도 물어보고 U의 오메가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오메가의 K-1도 물어본 거예요. 베리파이 입장에서. 사실 근데 이 뒤에 거는 굳이 안 줘도 값을 안 줘도 프로버가 계산해서 계산할 수 있는 값이죠. 오메가는 원래 아는 값이니까. 자, 그래서 프루프를 다 체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션을 체크해야 되겠죠. 베리파이는 T 오메가 K-1이 얼마예요? 뭘 체크해야 돼요? 1. 1인 건 체크하면 되겠죠, 그냥. 그렇죠? 이건 뭐 상수일 테니까 이건 그냥 체크하면 되는 거고 이게 맞는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개 가지고 뭘 체크하면 돼요? T 오메가 U 빼기 T U 곱하기 F 오메가 U 값이 뭐랑 같다? Q도 빠졌네 지금. QU도 있어야 되겠죠? QU랑 QU 곱하기 Z 오메가 Z 오메가 U는 베리파이 계산할 수 있죠. 베이식 폴리노미알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체크하는 거야. 두 번째 거. 이 식이 만족이 되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 두 번째 식이 만족된다는 걸 베리파이가 체크하는 건 동일한 거죠. 제로 테스트. 제로 테스트에서 x 값이 어떤 주어진 오메가 안에서만 넣으면 다 0이 되더라. 그거는 우리가 제로 테스트에서 저런 식으로 나눠진다. 라는 걸 했었죠. 됐습니까? 2번 만족되는 거 체크되는 거고 첫 번째 위에 거는 그냥 1번 식을 만족한다는 거 증명이 체크가 된 거고 1번, 2번 다 만족하니까 뭐가 증명이 된 거예요? fx라고 하는 거에 오메가 있는 원소를 넣어서 다 곱했더니
1이 됩니다. 프로덕트 체크가 끝난 거죠. 제로 테스트도 할 수 있어. 프로덕트 체크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일반적인 서킷을 가지고 폴리노미얼로 바꿔서 체크하는 걸 만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됐죠? 자, 프로덕트 체크 이해되죠? 폴리노미얼 다 곱한 거고. 이걸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확장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폴리노미얼을 곱한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더 확장할 수 있냐면, 이제 분수함수를 곱한 걸로도 확장할 수 있어요. 분수함수라고 하는 건 여기가 오메가에 들어가는 원수에 대해서 G, A, F, A 디바이드 바이 G, A 이걸 다 곱했더니 분수함수잖아요. fx 디바이드 바이 gx는 분수함수인데 이 분수함수에다가 a를 막 집어넣어서 다 곱했더니 1이 되더라. 이거를 증명하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돼요. t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t의 1이라고 하는 값은 f1, g1의 값으로 정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t의 s라고 하는 값은 i0부터 s까지 f 오메가 i g 오메가 i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자, 이거 보면 뭐냐면 이건 어떤 값이죠. 점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폴리노미얼 구할 수 있잖아요. 그 구하는 거예요. 점이 주어졌을 때 폴리노미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폴리노미얼. 그래서 이렇게 다 구하고 나면 뭘 하면 되냐면 체크할 때는 t에 대해서 이게 1이고 두 번째로 점화식 t 오메가 x 곱하기 사실 아까는 보면 t 오메가 x 빼기 tx 그 다음 뭐였었어요? 원래식이 f 오메가 x 이런 꼴이었죠. 근데 지금은 현재 이게 아니라 f 오메가 x 디바이드 바이 g 오메가 x 이 값이 0이 되는지 체크하면 되겠죠. x인 오메가. 근데 이거 우리가 이 분수에 있는 거를 없애려고 이건 곱해주면 되겠죠. 곱해버리면 지워주고 t 오메가 x g 오메가 x 빼기 이렇게 고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프로버가 베리파이가 있으면 프로버 베리파이 베리파이는 시작할 때 F에 대한 커미먼트랑 G에 대한 커미먼트를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만 할 수 있지 분수 함수는 커미먼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자 분모 따로따로 커미션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식을 만족하는지 체크해 보면 되겠죠. 이 식이 되는지 체크해 보면 되겠죠. t는 fx랑 gx를 가지고 그냥 계산하는 폴리노미얼이고 그 다음에 다 계산해서 저 2번씩, 1번씩 만족하는지 체크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다 곱한 게 그러니까 분수함수를 곱한 게 1이더라. 그걸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프로덕트 체크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막 섞여 있는 거 이런 걸 증명하는 걸 할 거예요. 그게 사실은 서킷을 폴리노미얼 바꿀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플렁크라고 하는 스킴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도록 합시다. 자,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합시다.